한강이라는 곳이 서해 지역이랑 매우 밀접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100년, 200년을 보면은 분명히 해수면 상승에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강 인근에 있는 지역들은 안전할까라고 보면은 지금과 같이 이제 전통적인 강 인근에 대한 선호가 되게 많은데 나중에는 선호도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탐 프로페서의 교수 박지영입니다. 탄소 중립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기후위기에 관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컨텐츠입니다. 오늘 같이 탄소 중립을 진행할 게스트로 모신 분은 한밭대학교의 박종훈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학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수선한 시국이지만 오늘 탄소 중립에 관한 내용으로 박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대전에 있는 국립한밭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종훈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쪽 위주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지역경제 이런 것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기후위기 이로 인해서 부동산이나 지역경제나 이런 데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되게 마이너한 부분이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전문가이신 우리 박종훈 교수님과 함께 기후위기와 부동산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제가 탐 프로페서를 올린 이후로 정말 2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려가지고 제가 오늘 그 댓글에 답글을 다느라고 아주 정성 들여 글을 썼고요. 또 우리 댓글들도 굉장히 길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은 이 기후위기라는 게 진짜 실체가 있는 것이냐. 그럼 기후위기라는 거를 모델을 만들어가 탄소 배출량 그렇게 열심히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실체가 있는 거냐. 당장 그런 거 할 거면 그런 모델링 하지 말고 금값이나 맞추면은 떼돈 벌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거 하냐. 등등 정성스럽게 글을 쓰시고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까지 포괄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가장 원했던 형태의 그 탐 프로페서리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실제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기후위기와 관련돼 있는 탄소 문제, 탄소 배출량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체감을 하기가 어렵다. 진짜 그게 존재하는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건 사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연계되어 있는데요. 교수님은 진짜 기후가 변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기후위기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실감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이유는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 기후위기가 정말로 발생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게 봄, 가을이 많이 짧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여름, 겨울이 길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냐 라고 본다 그러면은 물론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분명히 산업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소비재나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 부산물로서 우리가 탄소 배출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따질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관련성은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이스콜 현상이 되게 많아졌는데요. 이 동남아에서 나타나는 기후가 왜 나타났을까? 그럼 동남아와 비슷한 기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분명히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역적으로 내려가 봐도 요즘 많이 인기 있는 망고 또는 열대 과일들, 제주도나 이 전남 계속해서 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사과의 재배 적지가 강원도까지 올라갔다라는 이런 많은 어떤 무수한 증거들이 분명히 기후가 변화하고 있고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가 많이 배출해내는 탄소에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이제 교수님이 이상기후, 특히 이제 계절과 관계된 부분에 체감을 하시고 그와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이상기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이제 삶의 모습도 이제 점점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것은 이 육지지 않습니까? 부동산에도 과연 이 선호 지역이 생기는지 또는 그에 따른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변동하는 그런 사례도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사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가 기본적으로 재테크의 주요 수단이었는데 이런 기후 변화, 이상 기후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자체가 바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이렇게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라보시는 모습에 있어서 이런 이상 기후가 특히 영향을 주게 되는 어떤 부동산 가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부동산 기후변화를 저희가 연관지어서 얘기하려면은 단기간 흔히 얘기하는 5년, 10년 단위에서 얘기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측면, 한 100년을 넘어서 본다 그러면은 과연 변화가 없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원도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앞으로 과거에는 서늘했지만 조금은 더 기후가 좀 더 온난한 기후로 변화할 거고요. 그러면 이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도시의 열섬 현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개발 압력이 집중되면서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거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년, 200년을 바라보면은 어느 정도는 변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이라는 곳이 서해 지역이랑 매우 밀접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100년, 200년을 보면은 분명히 해수면 상승에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강 인근에 있는 지역들은 안전할까라고 보면은 지금과 같이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강 인근에 대한 선호가 되게 많은데 나중에는 그 지역들이 조금씩 선호도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좀 더 안전한 지역, 좀 더 기후가 좋은 지역으로 찾아 떠나겠고요. 고도가 높고 기후가 좋은 강원도나 북쪽 지역으로 조금 더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영향력이 있다라고는 제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100년, 200년 뒤를 생각해 본다면은 분명히 부동산 지형도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치와는 완전히 구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한 3, 40년, 50년 전 이럴 때 열심히 성수동에 땅을 사놓으신 분들이 50년 뒤에 이제 대박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한다 그러면 빨리 통일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통일되면 얼른 투자를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매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 범람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점점 더 이제 심해질 가능성도 크고 재난적 요소가 굉장히 부동산 가격에서 네거티브해야 되는데 왜 이런 재난적 요소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나 해운대의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높은지. 저도 강남이랑 해운대 너무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재난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살까라고 보면은 경제 발전과 좀 연관을 지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은 이 주거 환경이 주는 가치가 그냥 안전한 내 집,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처 이 정도에 그쳤다 그러면은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 주거 환경이나 또는 편의시설에 많이 집중이 되게 돼 있습니다. 또는 최근 들어서는 이런 휴양의 측면이 주거 환경에서 매우 중요시 여기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편의시설이 많이 갖춰진 곳입니다. 교통 좋고요, 문화시설 좋고, 학원 좋고, 또는 거기에 있는 주변 환경 자체가 매우 정돈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재난은 불구하고도 강남 지역을 선호하는 거고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이 주거 환경, 그중에서도 경관적인 측면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운대 부동산 가격이 강남 못지않게 많이 올랐는데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LCT를 비롯해서 인근에 이 해운대가 개발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주거 환경에서의 이 경관이 주는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현상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은 주거 환경이 주는 어떤 효용, 편리함이 내가 재난으로 입었을 때 피해,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런 강남이나 해운대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높은 건데요. 재난이 이제 더욱더 뚜렷해지고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더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내가 투입되는 비용이 더 커진다. 그때부터는 이런 주거의 어떤 환경이 주는 효용이 더 큰 지역, 예를 들면 강남에서 좀 더 뒤로 밀려난 지역이겠고 해운대보다 좀 더 다른 지역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는